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마침내 구수의 신하, 특수부 검찰청장 출신의 윤석열이 다음 달 6일, 그러니까 6월 6일 현충일을 시작으로 현충사에서 첫 공개 행보를 시작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27일, 윤 전 청장 지인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윤 전 청장은 현충일 오전 9시쯤 충남 아산 현충사에서 참배를 하고 정치적 메시지를 발표하는 방안을 거의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충무공 이수신의 사당인 현충사에서 발표하는 만큼 메시지에는 27년간 검찰에 몸담았던 후광을 내려놓고 백의종군의 자세로 국가에 봉사하겠다는 다짐 등이 담길 거라는 겁니다. 이 어이없는 대선 출마 선언의 장소와 날짜가 어이가 없어 황당할 따름인데요. 자신이 충무공 이수신이라는 이야기인 거죠.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고 그래서 자신이 나설 수밖에 없다는 의미인데요. 그가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할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국힘당을 비롯한 기존 정당 입당이나 제3지대의 독자 세력화를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윤 전 청장은 현충사 참배를 마치고 곧바로 광주를 향해 망월동 민족민주 열사묘역을 참배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온갖 코스프레는 다 할 예정인 거죠. 충무공에 이어 민주열사 코스프레까지 하며 역대급 꼴값을 다 떨어댈 모양입니다. 이런 그의 행보가 과연 진정성 있게 다가올까요? 좌충수도 이런 좌충수가 없는 거죠. 첫 번째 방문지로 광주를 택한 건 야권에게 불모지나 다름없는 광주에서 지지세를 만들어 보겠다는 노림수인데요. 평생을 자신의 입신양면만을 위해 살아온 검사가 5.18 민주화 운동의 성지인 광주파리 하며 민주 지도자인 양 행세하고 싶은 겁니다. 윤 전 청장은 지난 17일 5.18 기념식을 하루 앞두고 5.18은 지금도 진행 중인 살아있는 역사라며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이 우리 가슴 속에 활활 타오르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또 지난 3월 4일 사의를 밝히던 순간에도 헌법 정신과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했고 지난해 2월 광주고검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검사들에게 5.18의 역사적 의미와 민주주의를 위한 희생정신을 깊이 새겨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할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런 말과 부합되는 행동을 한 적이 있었던가요? 그는 그냥 입으로 떠드는 민주주의의 수호자일 뿐 모든 행보는 자신과 가족, 그리고 최측근, 더 나아가 검찰을 위한 검찰주의자였을 뿐입니다. 윤 전 청장이 메시지를 발표하는 장소와 날짜에는 상당한 정치적 함의가 담긴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그래서 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충남에 위치한 현충사는 이른바 충청 대망론을 선점할 수 있는 장소로 풀이되는데요. 윤 전 청장은 서울 출신이지만 부친의 고향이 충남 논산입니다. 아울러 현충사의 역사적 상징도 큰데요. 임진왜란의 위기에서 12척의 배로 133척의 외선을 격파해 국난을 극복한 이수신 장군의 필사직생의 정신이 배어있는 곳입니다. 그런 장소를 이 특수부 검찰청장 출신의 무자격자가 선점하겠다는 거죠. 더 기가 막힌 건 여기에 호국보훈의 달인 6월, 현충일인 6일을 공개 행보일로 고른 것도 그가 평소에 입으로만 강조해왔던 애국파리와 맞닿아 있는데요. 이런 기회주의자가 애국파리하며 얄팍한 지지율에 편승해 대한민국 대권 출마 선언을 하겠다는 겁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도 용인할 수 없습니다. 그가 지난 27년간 보여왔던 검사의 모습은 이미 그가 무자격자임을 보여줬는데요.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권을 중심으로 윤석열 낙마를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이에 윤석열 측도 많이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데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전 검찰청장 관련 사건 파일들을 모으고 있다고 말한 데 대해 윤 전 청장 측근이 추악한 정치 공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게 왜 추악한 정치 공작일까요? 지금 알려진 윤석열 사건만 몇 개입니까? 이런 자격 미달, 수준 미달의 정치 검사가 대권 주자로 나오려는 걸 막는 게 추악한 정치 공작입니까? 대선 후보로 출마하는 마음을 먹는 그 자체가 후한무치하고 뻔뻔스러운 행동인 거죠.
26일 윤 전 청장의 측근 A씨는 송 대표의 발언에 대해 희대의 사기꾼 김대엽 정치 공작과 드루킹 여론 조작까지 캐캐 묻은 공작의 냄새가 나는 것 같다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략과 권모술수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는 윤 전 청장 측이 이번 발언을 듣고 우리 국민 수준을 낮게 보는 것 같다며 국민들은 더는 이런 근거 없는 정치 공작에 속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제가 할 소리죠. 이명 박근혜로 충분합니다. 또 국민을 속여 대통령 한번 해보겠다는 건가요? 절대로 그냥 놔둘 수는 없는 거죠.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윤 전 청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우리 청장님이라고 치켜 세우며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 여당이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똑같은 자세를 지켜달라고 당부했고 2019년 윤 전 청장 인사청문회 때 여당 지도부는 검찰 수장으로 적임자다. 될 만한 사람이 됐다고 한 방은 없었다며 임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런데 조국 사태 이후 청와대와 법무부 그리고 검찰까지 총동원돼 윤 전 청장 주변을 조사했고 5년 전 무혐의 사건까지 억지로 기소해놓고 열세의 판세를 네거티브로 뒤집어 보려고 앙칸 심쓰지만 그럴수록 결과는 안 좋을 뿐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앞서 송 대표는 전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 앞에서 열린 국민개혁본부의 집회에 참석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적당히 되는 게 아니다. 하나씩 윤 전 청장 관련 의혹 자료를 체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일국의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과정이며 절차입니다. 왜? 떨리시나요? 아직 검증은 시작도 안 됐습니다. 검증 시간을 줄이기 위해 대선 출마 선언도 늦추고 있는 윤석열이 할 소리는 아닌데요. 제발 빨리 나와서 그 정체를 드러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이 유출된 것과 관련한 대검찰청의 진상조사가 제자리 걸음입니다. 공소장을 유출한 걸로 의심받는 검사들이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협조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유출자를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이 유출된 건 지난 13일인데요. 그 다음 날인 14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검찰청에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공소장을 유출한 걸로 의심되는 사람은 10명에서 20명 정도로 파악됐는데요. 이에 대해 대검 감찰부는 이들의 휴대전화 사용 내역을 보기 위해 임의 제출 형식으로 조사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심받는 일부 검사들이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한 걸로 파악됐는데요. 따라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이 지검장이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에서 공소장이 유출된 건 피의사실 공표가 아니고 공익적 필요도 있다는 주장인데요. 이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정당하면 응해야 하고 협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일갈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엔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지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은 공수처에서도 3호 사건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유출자를 찾기 위해선 공소장 조회 기록 등 검찰 내부망을 들여다봐야 하는데요. 하지만 공수처가 검찰 내부망을 임의로 볼 수 없어 강제 수사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변함없습니다. 또 공수처는 그냥 이름만 공수처일 뿐인데요. 어쩌면 한결같이 변함이 없는 걸까요? 자꾸 말해 뭐하지만 검찰은 해체가 유일한 답입니다.